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베트남 주식이 많이 다운을 했어요. 베트남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도 올라가는 게 아닌 게 떨어지는 게 또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뭐 폭포처럼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올라갈 땐 또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땐 또 많이 떨어지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또 이번엔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비율적으로 이제 처음에 1차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가 2차는 좀 덜 떨어졌죠. 3차는 좀 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비율대로. 근데 뭐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갈 건데.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주식을 판매를 해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스타일은 모아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주식을 좀 구매를 하긴 했어요. 뭐몇 개는 판매를 해서 구매를 한 것도 있고, 이번에는 돈을 투입한 것도 있습니다. 조금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구매했는데 더 떨어지면은 더 사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지는 못하고, 그리고 제가 구매하는 것은 크게 이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소액으로 계속 구매를 하는 것을 저는, 기준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떨어지더라도 큰 금액으로 구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돈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떨어져도 상관없고, 떨어지면 더 살 수 있고. 뭐 하여튼,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주식을 사면은 좋을지,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분석한 주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사실 오늘 방송을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주식들은 1위부터 100위 안에 있는 주식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다 큰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약간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르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지기도 힘들죠. 왜냐면은 워낙 큰 주식들이니까, 베트남에서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좀 괜찮은 주식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놔봤어요. 일단은 뱅킹인데, 뱅킹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BID는 시가총액 2위, 2위. 이게 이제 5위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이제 9위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니까. BID는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위인데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 어, 나쁜 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낮은 게 조정을 받으면은 저는 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판매를 할 게 아니라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BID는 최근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줄어가지고 지금 사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조정을 많이 받으면은 나중에는 좀 들어갈 만해요. 왜냐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2위인데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밖에 나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이 2위니까 전체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조정을 받으면은 저도 좀 모을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 LPB는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근데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제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이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다 또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여기를 찍기는 힘들어요. 한 번에. 꼭대기를 찍어서 전 재산을 투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형주에서는 뭐 하루 만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죠. 소형주나 이제 좀 뭐 작전주는. 근데 그런 거 빼고 좀 우량한 주식에서 뭐 트렌드가 한번 형성이 된 후에 우리가 이제 어 트렌드를 바꿀 때 그 고점을 딱
찍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식을 그런 우량주를 사게 되면은 뭐 이런 데서 산다는 거죠, 이런 데 보통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을 사게 되면은 고점에서 사는 가능성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상승 진행 중에 있는 곳에 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곳에. 확률적으로. 왜냐면은 한번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몇 년 동안 상승을 하는 게 우량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주식들은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돼요. 아무 때나 사서 물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리면 알아서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트렌드에서는 여기 찍기 힘들다는 거죠. 다시 올라가는 그 딱 직전에 포인트를 찍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렌드가 내려가는 주식들은 이런 데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점이라고 알고 사는 점이 그 밑에 이제 지하가 있고 그 밑에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트렌드가 우상향이 되는 그런 주식을 사시는 게 아무래도 주식을 전체적으로 하시는데 더욱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제가 가져온 건데 사실은 BID는 약간 조금 트렌드 자체가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밑으로 꼬라박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BID라는 건 시가총액이 2위고 베트남 내에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어 일정한 트렌드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차트를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를 보면 일정한 트렌드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점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왜냐면 시가총액이 2위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조정을 더 받으면은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워터 서플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업체도 베트남에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회사에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을 정화하거나 물을 이제 운반하거나 그 기반 시설 또는 재료들 그런 것들이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물 자체가 막 깨끗하거나 막 잘 정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자되는 그 자원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꽤나 높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갈수록 그 뭐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날씨가 계속 더워지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이 되게 귀중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도 장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은 IT와 테크놀로지인데 얘네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CMG, CTR, FRT, FX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이게 이제 뭐 30일선, 60일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올랐다면 이렇게 지금 오르는 것들이 60일선을 갭을 뜨고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더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FPT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더 사라고 말은 못 하겠죠. 남들한테. 근데 저는 더 사요. 요번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저는 더 샀어요. 근데 어쨌든 용기가 있는 분들은 좀 최근에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IT랑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마다 모아가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 샀던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거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인터넷에 올려놓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케미컬하고 어그리컬처가 있는데 베트남 주식에서 이거 DGC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많이 가지고 있냐?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한창 많이 올랐었는데 떨어지고 제가 계속 모으고 있어요. 떨어질 때마다 모으고 있는 이유가 그냥 빚이 없어요, 빚이. 회사에 빚이 진짜 없어요, 빚이. 자산이 훨씬 많고 빚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져가도 뭐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친구들이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이유가 어 반도체에 쓰이는 이제 용액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최첨단 산업에 약간 좀 선두거든요, 베트남 회사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장래성도 있어 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무조건 100%뭐 올라간다, 전 그런 거 몰라요. 다만 이 섹터에서는 DGC가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케미칼 섹터에서는. 그리고 GBR, 이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이 섹터에서는, 케미칼 섹터에서는. 근데 이젠 GBR 같은 경우도 이제 고무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 베트남에서는 고무를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하고 유명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도 고무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이유가 그런 곳으로도 수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약간 그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회사가 있고. 리테일, 유통회사, FRT가 최근에 그 주식 중에서는 진짜 제일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회사가 그 의약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사업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진짜 할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할 게 없고 손가락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저는 이거 FRT가 그 하는 그 의약품을 판매하는 거 하고 싶어요. 거기에 이젠, 근데 그게 문제가, 그 상표를 그러니까 상표를 사 오는 게 너무 비싸요. 몇 억이에요, 몇 억. 상표만 사 오는 게 몇 억. 그러면 약을 여기서 받긴 하겠지만은, 일단 프랜차이즈라고 보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몇 억이에요.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자, 이 FRT랑 GMD라는 로지스틱이 있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쁜 회사가 아니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트리얼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베트남이라는 그 국가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원 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설 자재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건설 자재를 취급하는 데가 APG, 제가 제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HSG,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헬스케어 어느 나라나 다 중요하잖아요. 특히 DHD,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그래요. 어, 아임, 인피도 그렇고, 하여튼 이 두 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파라수로콜 해가지고, 의약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유통하는 거나 뭐 이런 쪽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러지스틱하고 트랜스포트가 있는데, 자, 이 두 군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저는 되게 에너지를 요새 진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AI 다음에는 에너지라고 보는데, 베트남에서 에너지 그 산업 섹터들이 그 안에 이제 주식들이 있는데, 아, 여기 POW도 있긴 한데, 자, 일단 그 중에서 몇 개만 가져왔어요, 제가. 어, 그 좀 한번 보시라고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알리이 이런 것도 에너지 섹터긴 한데, 그러니까 리뉴어블 에너지죠.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짜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결국엔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그 물, 그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그쪽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쪽이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괜찮은 회사가 이런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올려놓긴 할게요. 그 채팅창에 올려놓을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를 기준으로 베트남 주식을 한번 하신다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정을 많이 했으니까 이 조정 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 주식을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2024년도가 지나고 2025년도가 뭐 하면은, 이게 자산의 조정이 거의 한 3, 4년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조정이 끝나면은 자산의 가격은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제가 사실은 토지를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토지를 구매했는데 거기에 댓글이 뭐가 있었냐면은 토지는 더 떨어질 것 같고 기회를 더 노려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더 벌어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에 가면은 밥 가격도 오르잖아요. 밥 가격도 오르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마트에 사는 우유 가격도 오르고 커피도 오르고 모든 가격이 오른다면 모든 가격이. 근데 이제 아파트라든지 토지는 안, 오, 안 오르고 떨어진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마 지방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서울은 이게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제 생각인데 자산은 계속 그러니까 자산은 가격이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그냥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그들만의 저는 제 생각에는 그들만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자산이라는 게 아파트나 뭐 토지도 있지만은 사실은 주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뭐 FPT, 그다음에 FOX 보면은 얘는 50% 올랐고 얘는 이제 130%, 14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옛날에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샀다는 사람들은 어, 안 팔려고 해요. 이거 팔 필요가 없잖아요. 50% 샀는데 이거 뭐 팔아서 팔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손실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수익금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빠르게 하면 살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 주식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토지를 빠르게 산 거고 뭐 주택도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빚을 내 가지고 토지를 하나 더 살까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토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호치민에 그 아파트를 본 게 아니에요. 호치민에 있는 토지를 거의 다 봤어요. 그러니까 2군하고 7군, 1군하고 9군. 이 두 개는 진짜 거의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셀러라고 하죠.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브로커 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이게 글 올리는 브로커들은 다 알고 있어요. 가서 이제 점심 사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 브로커들이 다 부자예요. 다. 그러니까 웬만한 브로커들은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허름하게 생기고 거지같이 생겼는데 얘기를 해보면 어디에 아파트가 있고 어디에 그 빌라가 있고 거기 이제 세 주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뭔가 이제 오픈하고 브로커들이 굉장히 정보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최근에 이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토지랑 주택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있는 거 다 봤다니까요. 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최근에 제가 봤던 거 제가 생각했던 조금 괜찮은 주택인데 괜찮은 토지인데 다 나갔어요. 이미 다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그 인터넷으로 뭐 떠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몰라요. 발로 뛰어보고 발로 이거 찾아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본 사람들은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자산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는 뭐 자산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자산이 있어야 돼요. 어, 뭐 토지가 아니고 뭐 아파트가 아니어도 뭐 주식이라도 이럴 때 빨리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몇 빼고는. 그래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어쨌든 다음에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